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좋은 흐름으로 좀 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1선을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21선을 드디어 좀 터치를 하면서 양봉 캔들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가총액 좀 상위에 포지션돼 있는 종목들 일부만 좀 플러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움직이는 이 테마나 뉴스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움직임 또한 뭐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제 기준에는 그렇게 시장의 당일 주도주, 대장주급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강한 좋은 종목들의 흐름은 별로 없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미국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을 지금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 다우가 21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고요. 나스닥도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이런 전고점 자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이제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낸다면 다우도 이런 자리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낸다면 61선을 터치를 할 가능성이 또 생기겠죠. 자, 요런 이제 저점 라인 무너진 이후로 61선을 한 번도 지금 터치를 못 했거든요. 자, 61선을 터치를 하거나 돌파를 해낸다면 요런 역헤드앤 숄더 패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세 반전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긴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장 악재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단기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좀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오늘 우리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두 종목 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움직여서 짧게 좀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가질 못하더라고요. 자, 장 초반에 살짝 갭을 띄워서 이런 몸통 고점 자리를 바로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종목은 계속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전에도 한번 드렸죠. 자,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유크라 재건 관련해서 선발 대장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데모 같은 종목들과 같이 선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먼저 좀 조정받고 다시 최근에 굉장히 양봉 캔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요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요거는 아직 죽지 않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 종목을 일봉상의 몸통 고점 라인이 요 자리입니다. 이게 만 250원인데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서 제가 분봉상 요거 빠르게 좀 대응을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서 살짝 밑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매수되자마자 바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윗꼬리 달고 아래쪽으로 또 흔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저점 라인 이탈을 시킬 때 제가 일부 물량은 좀 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등을 줬는데 또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단은 잘라냈습니다. 너무나 초반부터 흔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치고 갈 때는 진짜 숨도 안 쉬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뚫을 때는. 그래서 팍팍 치고 올라가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1% 조금 넘는 선에서 잘라냈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좀 진폭을 가져가다가 아래쪽으로 빠졌죠. 뭐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건지 아직은 가지는 못하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타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장 초반에 바로 일봉상의 몸통 저항 라인 뚫고 올라가서 제가 살짝 떨어질 때 매수를 했죠. 그랬더니 플러스가 발생을 했는데 저점 라인 이탈을 하는 음봉이 여기서 발생을 해서 제가 여기서 일부 물량 덜어냈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또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흔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갈 거면은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 조금 넘는 선에서 손절치고 마무리했고요. 자, MPC 또 매매를 했는데요.
MPC도 마찬가지입니다. MPC도 여기 이제 음봉 죽을 때 요런 구간이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거래가 없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런 구간은 사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괜찮은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갭을 띄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 정도 좀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시초가 돌파할 때 시초가 돌파 매매 대응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또 반대로 움직여서 바로 이제 잘라냈죠. 자, 여기 이제 시초가 흐름을 위아래로 이렇게 진폭을 보여주다가 이런 자리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돌파봉 확인하고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잘라냈습니다. 여기 이제 저점 요런 라인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바로 잘라내 갖고 뭐 이 종목도 한 1.3%, 1.5%뭐 그 정도 선에서 손절 바로 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래로 빠졌죠. 갈롬이면 바로 갑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종목도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고점 자리 여기서 돌파를 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런데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흐름이어서 제가 짧게 요 자리 이제 이탈 나올 때 여기서 바로 잘라냈죠. 이거 뭐 몇 프로 안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보면은 1.2% 정도 되네요. 수수료 포함하면 한 1.5%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MPC도 손절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종목들 흐름 보는데 뭐 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매매를 좀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까지 쭉 지켜봤는데 역시나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강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보이질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거래대금 약하고 또 호가 얇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림 BNG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림 BNG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이쁘게 좀 일봉상의 차트를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요 앞에 이제 큰 장대 음봉의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요런 고점 자리 있죠? 요런 아래쪽에서의 이제 요런 고점 자리를 몸통 고점 자리는 그래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한 차례 슈팅 나오고 깊게 빠졌다가 이제 2차 파동으로 전고점 뚫는 자리라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해요. 거래 대금이 이런 거래 대금을 훨씬 좀 넘기는 거래 대금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채 천억도 좀 터지질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분봉상 흐름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좀 상승 주고 잘 박스 만들다가 그 박스권 고점 자리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는 양봉 만들고 살짝 조정 주고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한 번도 안 풀렸죠.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이슈도 또 괜찮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괜찮은 재료를 달고 단기 그래도 아래권에서의 이런 몸통 매물대를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상한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린 BNG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린 BNG 움직이면 항상 따라붙는 종목이 있죠.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도 장중에는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윗꼬리 달고 죽었죠. 그만큼 이제 이등주가 약하다라는 걸 뭐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니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 완전 별로죠. 이제 최근에 이런 패턴이죠. 대부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약하게 터졌습니다. 이 종목으로 봤을 때 한 400억 조금 넘게 터졌고 분봉상 또 굉장히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는데 이슈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탈모 화장품 안정성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일봉상의 위치나 분봉상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보로노이가 오늘 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꼬리 자리까지 완전히 돌파를 했죠. 그런데 이게 상한가를 좀 굳혔으면 좋은데 상한가는 좀 굳히지 못하는 흐름이라 상한가를 여기서도 한번 들어갔는데 갭을 좀 많이 띄우지 않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흔드는 그런 종목이에요. 굉장히 위아래로 진폭을 가져가면서 흔드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을 경신을 하고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종목의 특징이 좀 많이 흔드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분봉상 흐름도 그런 모습을 여실히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또 아래로 쭉 뺐다가 또 확 들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흔드는 종목이라는 부분 대응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나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미가 오늘 장대 항봉이 좀 뽑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굵직한 이슈가 있었어요. 일본의 이제 전 총리죠. 과거 아베 총리가 오늘 선거 연설 중에 피격을 당하는 일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 애국주 관련한 모나미 같은 종목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게 한 11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1시 한 45분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더니 그냥 막 치고 달렸죠. 자, 애국주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 보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조금은 이슈는 이슈지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은 마음이 별로였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대금도 별로고요. 일봉상의 위치는 뭐 완전히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 참고하는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가 11선에 좀 안착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음봉 캔들로 만들어진 게 조금 아쉽죠. 이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21선을 좀 터치를 하는 흐름이었다라면은 정말 가장 베스트였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요런 저점 라인 이탈을 한 이후로 여기 이제 저점 라인 이탈을 한 이후로 21선을 한 번도 터치를 못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을 좀 뽑아주길 바랬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양봉을 뽑아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윗골이 달고 마감이 되는 아쉬운 이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1선을 좀 회복을 해줬고요. 5일선을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살짝 돌려놨죠. 자, 이 5일선을 잘 지켜가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2450포인트 찍는 게 제가 최소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는 찍어야 그래도 아래쪽에서 그나마 작은 박스권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놀게 되다가 또 아래쪽으로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저점 이탈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약한 거죠. 시장이 약한 거. 그래서 최소한 2450은 찍어야 된다. 그래야 최소 박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뭐 추세 우상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뭐 시장에 전혀 호재거리가 될 만한 이슈 그리고 3, 4분기에 기업 실적이 뭐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리세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를 가지 않는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양봉을 뽑아주면서 21선 회복을 좀 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죠. 근데 21선 안착은 못했고요. 정고점 자리 터치는 했죠.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주 일부 종목들도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나름 그래도 반등을 세게 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800포인트가 최소 박스권의 높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터치를 하면서 아래권에서 이제 박스를 좀 만드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길 좀 바래 보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21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좋은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코스닥은 800포인트, 코스피는 2450포인트, 아직 좀 멀게 느껴집니다만 빠르게는 이제 21선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1선 회복하고 이런 정고점 좀 돌파를 하면서 2450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터치를 하는 흐름 만들어지길 좀 바라보고요. 자, 내일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말간에 또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넘어간다면 다음 주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다음 주에 수요일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 발표가 또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잘 만들어 가면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좀 더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CPI 발표 전까지 월화수 정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이런 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기관은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섰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21선을 좀 터치하는 흐름을 만들어 줬다. 코스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환율이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환율과 더불어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시장 흐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실업률과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잘 나와서 미국 시장에 연속성 있는 상승 흐름과 더불어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더 힘을 내서 상승을 해주길 바라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